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많이 준비하셨던데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에 국회에서 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혹은 그와 비슷한 류의 법안을 발의해서 위헌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네. 대통령 견제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상권 분리 위의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선시대에도 왜 신하들의 왕권 견제가 상당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신하가 임금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신하가 임금을 갈아치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하가 임금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세종 임금 때 고약해라는 신하가 있었잖아요. 네. 정말 고약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비판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왕을 갈아치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대 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갈아치우는 걸 제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좀 무시무시한데요. 예. 조선시대 임금을 무시를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이미지는 그런데요. 꼭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일본하고 좀 비교해 보면요. 네. 일본인들은 국가와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좀 그렇죠. 약간 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명분 혹은 학문적 이상에 쏠리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학자들의 나라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 정치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이상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네. 또 하나는 현실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이 막 달라져서 그렇지 늘 그렇게 두 부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남한산성에서 이 두 세력이 극명하게 이제 갈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청나라와 싸우자는 쪽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예. 하친하자 이런 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갈등이 심각했죠. 네. 여기 보면 이상주의자들은 오랑캐에 굴복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상헌이었습니다. 김상헌. 예, 네. 그 이분의 이상이 잘 드러난 문장이 있습니다. 임금한테 네. 상소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상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로부터 죽지 않는 사람은 없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죽고 망하는 것을 참을 수 있어도 그 이상을 버리는 것은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와, 강직한데요. 예. 예, 죽고 망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역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다. 예.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죽는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무서운 논리죠. 네. 그 임금은 청나라에 항복을 했잖아요. 결국 항복의 그렇죠. 논리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 한 몸을 위한 꾀가 아니라 위로는 종묘사직을 위함이며 차마 온 결례를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네. 김상헌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김상헌과 관련해서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논란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또 절개 상징 같은 분에게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 임금을 간단하게 말하면 임금을 무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이 청태종한테 무릎을 꿇으러 갔잖아요. 네. 굴욕을 당하러. 근데 조용히 딴 문으로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분으로요? 예. 그러니까 네. 신하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싹 무시한 거죠. 와.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항복이 딱 결정됐을 때 네. 목을 매가지고 이제 자살을 시도합니다. 와우. 그런데 가족들이 모두 알아챌 만한 상황에서 가까운 데서 이런 일을 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 쇼다 이런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좀 깔끔하지 않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인조도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서운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던 그해 9월에 김상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상헌이 평소에 나라가 어지러우면 같이 죽겠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나도 그렇게 여겼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나를 먼저 버리고 갔다는 거죠. 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속이고 명예를 훔치기가 쉽다 하겠다. 좀 그건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는 또 어디에서 발췌를 하셨나요? 이게 인조실록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다독을 하시는군요. 예. 네. 먼저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말에서 섭섭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좋지 않은 평가를 했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조선 후기의 평가는 또 반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상을, 김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치적으로는 이상을, 개인적으로는 현실을 주겠죠. 네. 이 사람은 나중에 훗날 의리의 수호자로 칭송받았습니다. 아, 의리의 수호자. 예, 그 논리적으로 악의가 딱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김상은의 우손들이 그 유명한 안동김 씨들이었거든요. 네. 또 그들이 활약하던 시대가 임금이 허수아비였던 세도정치 시대였습니다. 네. 그 역사가 좀 어이없이 흘러갔죠. 그렇군요. 뭐랄까요. 이상주의자와 또 그에게 무시당한 임금 그리고 이후의 정치 변화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살펴볼 만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병자호란 때 송시열 같은 한창 젊은 선비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제가 이 사람들을 병자호란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임금이 오랑캐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본 것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임금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또 평행 이론이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 숙종 임금 때 좀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조 참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임금한테 지독하게 반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임금이 니 와극하노 하면서 이제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네. 선생님이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음.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송시열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임금보다 선생님이 더 무서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임금이 계속 무시를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뒤로 조선은 왕권이 무너졌고요. 신하들의 정치적 담론도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가 사라지고 왕권은 세도가들이 쥐었거든요. 네. 또 보면 18세기 들어서면서 유학의 경향도 한국만의 특성이 소멸하고 좀 교조적으로 변합니다. 여자들이 억압을 많이 받기 시작해요. 네. 그 정치적으로 이상을, 현실적으로는 사리사욕을 따르는 자들이 나라를 쇠약하게 만들었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상을 추구했던 자들이 주도한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이상한 시대. 정치의 구도라는 게 예민한 양팔 저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국가를 예. 운영하는 구성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맞춰야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저울이 적절한 게 어렵지만 균형을 잘 유지하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맞습니다. 노래 선곡을 해오셨다고요? 배신자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배신자. 이 곡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로 사극을 만든다면 그죠? 네. 인조임금이 굴욕을 겪는 사이에 김상은이 슬쩍 성문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이 노래를 깔면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또 적절한 곡을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예. 기자님이 이제 또 본업으로 돌아가시고요. 예, 저희 감사합니다. 오늘 첫 만남이었지만 다음 주에 또 예. 두 번째 만남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8369 쓰시는 분께서 경북 매거진 비타민이에요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명웅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마침 또 이명웅 노래 기자님이 같이 선곡을 해주셨네요. 배신자 듣고 가죠.